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57조를 벌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이 43조 6천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석 달 만에 그걸 넘어섰습니다. 증권가 예측을 15조 이상 박살낸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도 시장은 냉담합니다. 오늘은 57조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팔아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57조 2천억.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에 이만큼 번 회사는 없었습니다. 매출도 133조 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133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1년 동안 번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습니다. 1년치입니다. 올해는 고작 석 달 만에 그걸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입니다. 거의 8배입니다. 바로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였는데 거기서도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숫자가 37조에서 40조 사이였거든요. 그 전망치를 15조 이상 박살낸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숫자는 예상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과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보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누적 적자가 15조 원이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였습니다. 적자 15조를 내던 회사가 지금 한 분기에 57조를 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 적자 내던 동네 치킨집이 올해 1분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더 번 겁니다. 이 정도의 역전극은 한국 기업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글로벌로 비교해보면 이 숫자의 무게가 더 선명해집니다. 최근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애플이 76조, 엔비디아가 63조, 사우디아람코가 약 62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7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58조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영업이익 톱 4에 들어간 겁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람코. 수십 년 또는 수조 달러를 투자해온 글로벌 최정상 기업들입니다. 그 바로 뒤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라이벌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더 극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1년 동안 번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이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석 달 만에 57조를 벌어서 SK하이닉스의 1년치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스케일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체를 봐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올해 3월 수출액이 861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그 증가분의 70%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대한민국 수출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잘 되니까 나라 전체 수출이 역대급을 찍은 겁니다. 57조, 분명히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 분기에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삼성전자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숫자에 흥분해서 지금 올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잠깐만요. 아직 이릅니다. 57조라는 숫자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도 박수를 안 쳤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3가지 구조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57조에 눈이 멀어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반도체 쏠림입니다. 삼성전자가 57조를 벌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권가 추정으로 37조에서 49조입니다. 전체 이익의 70%에서 많게는 85%가 반도체 한 곳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는 삼성전자인데 돈은 거의 반도체 하나가 다 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전부 깨집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3월 수출이 사상 최대인 861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800억 달러를 넘긴 대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 증가분을 뜯어보면 반도체 수출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한 바구니, 한국경제도 반도체 한 바구니입니다. 반도체가 잘 될 때는 다 같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삼성전자 실적도 한국 수출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57조를 보고도 마냥 환호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몰빵된 구조, 불안하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 사이클 공포입니다.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슈퍼사이클 뒤에 반드시 다운사이클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황 뒤에 침체가 온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두가 삼성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9년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15조 적자를 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주가가 바닥을 뚫은 겁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지금 30km 지점입니다.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 역사에서 이 말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말입니다. 시장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익 대비 겨우 5배라는 뜻인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 평균에 비하면 극도로 낮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낮냐면 시장이 이미 곧 꺾일 거라고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7조를 벌어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시장은 이미 다음 겨울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클 공포까지는 삼성 내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이란 전쟁과 유가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월 말에 이란을 공습했고 벌써 6주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1달러를 넘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그 가격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배럴당 1달러인데 초대형 유조선 한 번 지나가는데 약 30억 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가 넘고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 원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직격탄에 맞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OECD가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0.4%포인트 하향인데 이게 G20국가 중 두 번째로 큰 하향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35조 7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루 평균 1조 7천억 원씩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과거고 주가는 미래를 봅니다. 아무리 지난 분기에 57조를 벌었어도 앞으로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더 오르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인 중동에 에너지를 70% 의존하는 나라의 주식을 지금 사고 싶겠습니까? 시장은 이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한 곳에 몰린 편중 리스크, 호황 뒤에 반드시 오는 사이클 공포, 그리고 삼성이 어쩔 수 없는 전쟁과 유가, 이 세 가지가 57조를 벌고도 주가가 안 오르는 부조적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다 알고도 그래도 삼성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 HBM 역전극입니다. 2년 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용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HBM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상 퇴출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가 15조 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는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5년 9월
엔비디아 HBM3 공급 인증을 따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합니다. 핀당 전송 속도 11.7기가,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년 전에 팀에서 잘린 선수가 지금은 에이스로 복귀한 겁니다. 숫자로도 보입니다. 삼성전자 HBM 시장 점유율이 2025년 2분기 17%에서 3분기에 35%로 뛰었습니다. 2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HBM4의 샘플 공급이 예정돼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고객 맞춤형 CHBM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졌다는 이야기, 이제 과거입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뿐입니다. 그 안에서 삼성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HBM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범용 메모리에서도 삼성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무기, 범용 메모리 레버리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반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에서 95% 올랐습니다. 서버용 DDR5는 99% 상승, PC용 D램은 110에서 115%까지 뛰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더 극적입니다. 작년 3월에 2.51달러였던 128기가 낸드가 올해 3월에 17.73달러입니다. 약 7배입니다. 1년 사이에 7배. 이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적자를 내던 시절에 원가 구조를 뼈를 깎는 수준으로 효율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거의 그대로 이익이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맸던 게 지금 적은 투입으로 큰 결과를 내는 구조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라서 달러로 버는 매출을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더 커집니다. 범용 메모리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돈을 벌기 좋은 구조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연간으로 봤을 때입니다. 세 번째 무기, 연간 전망 폭발입니다. 1분기에 57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 전망을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전망치를 50%나 올려서 연간 영업이익 30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322조 원입니다. 2분기 전망도 51조에서 60조 원대로 1분기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57조가 정점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는데 올해는 300조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대비 7배 가까운 점프입니다. 물론 증권사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올라서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HBM에서 퇴출당한 선수가 에이스로 복귀했고 적자 시절에 다진 체력이 범용 메모리 호황에서 폭발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고 증권가는 연간 300조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크, 반도체 편중과 사이클 공포와 지정학 변수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고 있는 무기도 그만큼 분명합니다. 무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세요 혹은 지금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란 전쟁의 종전 시그널입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00달러 밑으로 안정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어듭니다. 3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5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1조 7천억씩 빠진 겁니다. 유가가 잡히면 이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월 말에 나오는 확정 실적입니다. 지금 57조 2천억은 잠정치입니다. 확정 발표 때 사업 부결 실적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핵심은 반도체 사업부의 비중입니다. 반도체가 전체의 70%인지 85%인지에 따라
이 실적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중도가 높을수록 사이클 리스크가 커지고 낮을수록 체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는 AI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추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50%대를 지키면서 격차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역전이 됩니다. 반대로 멈춘다면 지금 실적이 정점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보시면 삼성전자를 언제 담아야 할지, 들고 있어야 할지, 줄여야 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과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7조는 분명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숫자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안 오르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한 부분에 쏠린 구조 호황 뒤에 반드시 오는 침체기의 공포, 그리고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적자 15조에서 57조까지 올라온 역전의 힘, 범용 메모리에서 매출이 곧 이익이 되는 구조, 그리고 증권가가 연간 300조를 넘게 보는 전망까지 무기도 분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와 기회를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를 보는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삼성전자 후속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빨리 분석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